시작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김두연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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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환경 배경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등 애널리스트만큼 이번 종목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줄 종목이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파수랑 이제 아톤 두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두 업체 다 아까 타이틀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마이데이터 쪽 사업으로 계속 좀 매출이 확대되는 기업이어서 투자자분들이 좀 보시면은 좀 어떨까 하고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파수부터 가죠. 파수는 어떤 기업일까요? 파수는 사실 그 보안 업체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안 업체라고 하면 이제 SI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SDS, 삼성 SD에서 나오신 분들이 뭐 만드신 회사지만 가장 이제 파수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마이데이터 쪽 관련된 이제 비식별화 솔루션이 굉장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어서 사실 마이데이터 산업 쪽 보안에서는 가장 좀 숫자가 나오고 있는 보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나오고 있는 보안업체라는 게 매우 좀 중요해 네. 보이는데요. 매출 좀 볼까요? 실적은 좀 어떨까요? 실적은 일단 3분기에서부터 그 보안업체를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보안업체는 이제 4분기에 좀 실적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뭐 굉장히 많이 적자, 2분기 적자폭 조금 감소, 그다음에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뭐 데이터 쪽 관련된 보안이랑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비식별화 매출도 3분기부터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도 잘 나왔고 4분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실적 전망을 할 때도 영업이 거의 뭐 150억 가까이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은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고 네. 성장 동력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있나요? 사실 그 지금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 그 파수가 잘하고 있었던 그런 데이터 보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문서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암호화 이런 것들이 파수의 이제 기본적인 매출의 뭐 전체 매출 비중에서 거의 한 5, 60%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지사 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사실 보안 업체들이 항상 이렇게 내수 업체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수가 이런 거를 좀 깬 거죠. 그래서 해외 고객사 확대되는 모멘텀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데이터 쪽 관련된 이제 비식별화,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비식별화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하는 게 사실 마이데이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안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최근에는 성장이 좀 두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수가 이 해외로 나가는 이 유리천장을 깬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데이터 보안이라는 게 규제, 즉 네. 레귤레이션에 좀 문제가 있을 텐데 네. 파수만의 특별한 뭐 능력 아니면 네. 경쟁력은 어떤 건가요? 사실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쉬운 표현으로 국내 보안 그런 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뭐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 보안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선진국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더 없다는 네, 근데 이제 국내는 보면은 뭐 회사들마다 뭐 이 메일을 보낼 때도 다 암호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파수는 2015년부터 계속 쌓아왔던 레퍼런스도 있고, 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문서 보안이나 관련돼서는 거의 파수가 거의 탑3 안에 드는 사실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시장이 또 IT적인 또 강국인 뭐 그런 브랜드 파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 네, 맞아요. 적시성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런 경쟁력이 올해 실적에 반영이 좀 될까요? 많이 됐죠. 올해 2021년도도 많이 됐고 2022년도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지사를 통해서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안 업체들은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이제 2021년도에 만들었고 2022년도에도 해외 고객 사양으로의 뭐 이런 본업적인 수주도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비식별화 부분도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 2, 30억 매출이 뭐 그렇게 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숫자는 현재 고객사 기준으로 추정한 숫자고요. 당연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저희가 예상하는 수주나 매출도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식별화 쪽은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익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비식별화 쪽으로 계속 매출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회사 수익성도 좋아질 거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2022년도는 영업이익 150억 가까이 사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사가 더 늘어날 확률도 많은 네, 건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경우는 2023년도 이후에나 사실은 수익권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전에 뭐든지 솔루션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사실 데이터 판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2년도가 상당히 성수기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2배의 매출이 네. 증가가 예상되는 파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네.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사실 아톤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쪽도 당연히 이 회사는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NFT 쪽 관련된 인증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사실 고객사보다는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하면 항상 아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아톤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알고 계시는 거는 뭐 사설 인증서 시장에서 패스 인증을 아톤이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 있어서 많이 좀 홍보가 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톤을 보니까 사실 수익 다변화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은데 지난달에 음악 네. 저작권 거래소에서 사업에도 진출을 좀 했던데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또 네. 나아가서 성장성이 있는 영역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톤이 기존에 했었던 고객사들은 대부분 다 금융사들이었거든요. 뭐 증권, 저축, 은행 이런 쪽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증권, 은행 쪽도 거래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톤이 하는 거는 심플하게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인 인증을 함으로 인해서 거래를 하고 그런 거래소에서는 사실 인증이 되게 중요한 게 데이터 저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 차원에서는 뭐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증을 통해서 이게 빅데이터도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원 플랫폼이 이제 뮤직하우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말 그대로 거기도 이제 음원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음원을 거래할 때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른 사실 아톤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금융권에서 일반 기업으로서의 확대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는 어디가 더 큰 건가요? 물론 금융권을 사실 뚫는다는 게 네. 온갖 규제가 가장 강력한 게 또 금융권이기 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권을 뚫었다는 것은 다른 쪽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네.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금융권이 가장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 솔루션에 대한 레퍼런스가 패스를 함으로 인해서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톤이 일부 지분을 굉장히 초기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기업이고 일반 기업으로서의 확대가 뭐 저희는 예상을 하지만 당연히 금융권이 제일 큽니다. 금융권이 제일 크고 사실 뮤직하우 관련된 인증 솔루션 사업은 저희가 매출이나 이런 거를 좀 추정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되게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들지만 그게 일반 기업 쪽으로의 저희는 뭐 레퍼런스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금융권을 뚫었던 회사에게 더 궁금해집니다. 금융권, 통신 3사, 뮤직하우 또 이외에 다른 뭐 성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NFT 쪽이 최근에 되게 핫한데, 그러니까 NFT도 이제 지갑 그리고 NFT 내에 있는 상품을 어떤 타인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어떤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똑같은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톤의 경우에는 뭐 농협은행, 갤럭시아 머니터리, 엑슬론 이런 기업하고 같이 이제 JV를 만들면서 이제 NFT 쪽 보안 쪽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네, 보면 사실 또 다른 확장 영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인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NFT 쪽 인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이데이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보안들을 비식별화를 해서 이게 사업자는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상품을 만들겠죠. 이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여기도 똑같은 인증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이데이터 쪽 인증도 아톤한테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본업 자체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19년도에 투자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안이 이제 보통 고도화들이 개발 고도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게 21년도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보안 자체 이제 본업도 좋아지면서 거기에 일반 기업으로의 확장, 그다음 거기에 NFT, 그다음 마이데이터 이런 식으로 계속 붙고 있어서 2022년도도 저희는 이제 뭐 아까 파수랑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이죠. 거의 13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적으로도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어느 실적까지 좀 성장이 더 예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영업이익으로는 한 뭐 8, 90억 정도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2022년도는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에 뭐 매출 한 500억대 초반에 영업이익은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근데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릴 때 영업이익 쪽을 더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안업체들이 돈을 마진이 버는 좀 것, 높다는 네. 거죠? 그리고 보안업체들이 돈을 버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네. 파수도 그렇고 아톤도 그렇고 굉장히 돈을 버는 업체고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거의 40% 정도 나타난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2022년도 좀 기대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업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업에서 가고자 하는 네. 가야 될 방향인데 혹시 경쟁 영역으로서 모든 기업들이 다 내재화시키겠다라고 네. 한다면 어떻게 좀 이해상충이 없을까요? 사실 아토는 그게 좀 되게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이런 뭐 금융권 인증 솔루션을 아톤이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대부분 대형 금융사고 은행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익을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이 난 건지 아니면 아웃소싱을 주는 게 날 건지. 근데 이게 보안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기업들이 하기 되게 좀 피곤해해요. 왜냐하면 이슈가 발생되거나 해킹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이 받는 타격 이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더 보안을 하는 업체들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구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톤에 물론 경쟁사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인증 솔루션, 그러니까 금융권 인증 솔루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모든 금융사들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럼 팀장님 마지막 질문 네.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좀 첨예한 대립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재화냐 아웃소싱이냐. 근데 로컬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글로벌로 간다는 데 있어서 네. 미국 회사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네. 미국 회사가 한국에 있는 물론 기술이 좋은 아톤이지만 이 내부의 보안을 맡긴다. 이게 네. 과연 실현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그래서 보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늘 내수적인 성향이 있고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보안업체들은 이퀄 내수인 이유가 24시간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해외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까 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깬 처음에 저는 보안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보면 국내 저희가 알고 있는 보안업체들 되게 많죠. 글로벌한 보안업체들 되게 많은데 뭐 시스코도 있고 되게 많지만 항상 국내 보안 시장도 되게 작지가 않아요. 뭐 데이터 보안부터 해서 뭐 이런 뭐 인증 보안이라 이런 시장도 굉장히 큰데 반대로 보면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보안 산업 장제가 거의 산업에서는 거의 두 자릿수 계속 성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먹거리는 되게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가 굉장히 그걸 잘 깬 거죠, 벽을. 네, 알겠습니다. 파수, 아톤 두 기업 모두 마진이 많이 남는 보안 네. 기업으로 애널리스트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두 형제분과 함께해서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팀장 김두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